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한성대학교 권영빈입니다. 저는 격자 기반 암호 최적화 구현 기법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배경 지식, 그리고 제한하는 기법, 제한하는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의 성능 향상 정도,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향후 어떤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오른쪽은 구글에서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 시카모어인데요. 구글은 이 양자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퀀텀 스프리머시,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는 논문을 2019년 말 네이처에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자 우월성이란 기존의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가 뛰어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양자 프로세서가 기존의 컴퓨터를 뛰어넘은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난수의 난수성을 증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만년이 걸리는 작업을 200초 안에 이 시카모어가 해내면서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지금은 부분적인 양자 우월성을 보여드렸다 하면 이러한 연구 추세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가트너라는 연구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개발되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한 타임라인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트랜지언트 퀀텀 스프리머스를 예측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까 전에 그 구글이 작성한 시카모어 논문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고, 이제 이제 주목할 부분이 2030년에는 RSA ECC가 더 이상 PKI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PKI는 여기서 Public Infrastructure입니다. 더 이상 공개키 시스템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공개키 시스템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사실 2030년이면 현재 2020년이기 때문에 좀 먼 얘기 아닌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 이주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국가 기록물과 같이 장기간 보존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암호 시스템은 두 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칭기 시스템과 공격기 시스템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양자 알고리즘은 이 두 시스템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칭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키 사이즈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 공격을 이제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하고, 그때 적용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으로 그로버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공격 복잡도를 낮추긴 하지만 대응 기법이 존재합니다. 키 사이즈를 2배로 늘린다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현재의 안전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키 사이즈만 2배로 하면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격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실제 기반하고 있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국제 표준인 RSA를 예로 들면 RSA의 소인수분해 문제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쇼 알고리즘입니다. 이를 적용했을 때는 공격 복잡도가 확 낮아지게 되고요. 입력 데이터를 길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카운터 매저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 길이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 기반하고 있는 문제를 아예 바꾸는, 설계 원리부터 바꿔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를 알고 이제 2016년부터 국제 표준을 위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격자 기반, 코드 기반, 다변수 기반, 이런 다른 문제들, 기존에 지금 양자 알고리즘에 타겟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기반하여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라운드 2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26개의 암호 알고리즘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암호 알고리즘이 레티스 베이스드, 오늘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왜 레티스 베이스드가 맞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오래 연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스트는 또 추가적으로 제한된 장치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따라서
제가 이 논문의 주제인 최적화, 격자 기반의 최적화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니스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격자 기반 암호의 최적화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격자 기반 암호 같은 경우에는 SVP, LWE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SVP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로 격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제로 가장 짧은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저 공간이 있고 가장 짧은 벡터를 찾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차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모든 점들에 있어서 다 크기를 잰 다음에 그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아 보이는 것만 재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확장한 문제는 LWE 문제인데요. Learning with Error, 여기 에러를 포함하여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기 방정식이 3개 있고 모르는 문자가 3개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자그마한 에러가 자그마한 에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에러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만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에러를 모르는 사람은 풀 수 없게 된다 해서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s 플러스 e b는 b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리자몽에서는 이를 다항식으로 한 버전, 링 버전으로 하여서 만든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s 플러스 e는 b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적화 기법을 적용을 하였는데 주로 AVX2라는 심드 연산을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가 8개 있으면은 또 8개의 데이터와 연산하기 위해서 8번의 연산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심드 연산에서는 특정한 레지스터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한 번에 수직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명령어로 다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심드 연산이라고 합니다. 심드 연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한 것은 CPU 상에서도 심드 연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AVX2입니다. 얘는 이제 256비트 레지스터를 제공하고요. 256비트의 레지스터를 위한 명령어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심드 연산을 구현을 할 수 있고 인텔은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이를 인트린식스라고 합니다. 이 AVX2는 인텔이 제공하는 특정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상 레벨이라면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쿠다 같은 특정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의존도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겟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은 리자몽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Key Encapsulation Mechanism 알고리즘이고 LWE 문제와 LWR 문제의 혼합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재 니스트 2라운드에 있는 격자 기반 암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컴포터와 스트롱 버전, 이렇게 컴포터의 경우에는 128비트 시큐리티 레벨, 스트롱 버전에는 256비트의 안전성 레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은 AES 기준이고 니스트에서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아까 전에 a 곱하기 s 플러스 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를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LWE 문제에서는 링 LWE 문제인데요. 그 LWE 문제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다항식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값이 0이고 이렇게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소수, 이렇게 좀 적은 수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스팔스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희소 다항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희소 다항식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0이 아닌 값이면 마이너스 1 또는 1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희소당식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삼진당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버전에 따라서 컴포트 버전 혹은 스트롱 버전에 따라서 스펙이 조금은 다른데요. 희소당식의 크기가 전체 디멘전이 512가 되고 스트롱 버전의 경우에는 1024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0이 아닌 값을 컴포넌트 C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값의 개수의 경우에는 128개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C가 가지는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로 각각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리자몽에서는 이를 이제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C만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24개가 아닌 128개의 값만을 저장을 하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0으로 간주를 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를 세이브할 수 있고 새로운 곱셈 기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고 하면 이렇게 HS가 128이고요. 0에서부터 128 컴포넌트 0이 아닌 값을 저장하는 배열이고요. 크기가 128이 되고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는 신경 안 쓰고 일단은 다 저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배열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앞에 두고 1을 뒤에 두는 식으로 하여서 인디케이터라는 지시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28개만의 값을 저장함으로써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비밀당시 S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추출할 때는 두 가지를 추출해야 됩니다. 먼저 컴포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512개의 디멘전을 갖고 있다고 했고 스트롱은 1024였는데 그렇다면 이 512 디멘전 중에 어느 부분에 컴포넌트 C가 있냐 그러니까 그 수의 범위가 0에서 511 사이에 한 수를 먼저 샘플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은 실제로 그 위치에 들어가는 내용이 0이 아닌 것은 알았는데 도대체 마이너스 1인지 1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이제 샘플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트롱 버전은 이게 좀 확장돼서 0에서 1023의 범위를 갖는 곳에서 샘플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샘플링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바이트가 기존에 필요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포지션을 위해서 왜냐하면 511을 뽑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로 샘플링이 불가능합니다. 한 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부호를 제외하더라도 255가 되기 때문에 511의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한 비트가 더 필요했고요. 그래서 B7까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 스트롱을 표현하려면 그거에 한 비트가 추가되어서 B6까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밸류 마이너스 1이냐 1이냐를 또 샘플링 하기 위해서 랜덤 바이트를 뽑은 다음에 최하위 비트를 이용해서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 또는 1을 결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3바이트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었었고요. 제가 제안하는 기법으로는 이것을 2바이트만 사용하는 기법으로 따로 썼던 것을 이제 그전 두 번째 비트에 사용하지 않는 비트, 흰색으로 표시된 사용하지 않는 비트들에서 가져와서 밸류로 이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비트, 하나의 S의 비밀당식 S의 한 원소를 뽑기 위해서 3개의 랜덤 바이트가 필요했었는데 2개의 랜덤 바이트만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A의 제너레이팅입니다. A를 생성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펙을 고려한다면 A의 사이즈는 512와 1024가 있습니다. 큰 공개키 사이즈를 갖고 있고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키 사이즈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캐착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캐착 함수는 스폰지 구조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것을 스퀴즈 했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가지고 앱솔빙 했다가 나중에 짜내가지고 다시 크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입력을 가지고 넣는데 작은 입력을 가지고 넣어서 복구해서
그 큰 공기키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파할 때, 브로드캐스팅 할 때는 작은 시드 A만, 32바이트의 시드 A만을 이제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자 개인이 512 혹은 1024바이트의 사이즈로 스퀴징을 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암호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KEMA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랜덤 바이트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shake256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됐고, 제한하는 기법에서는 shake256을 AVX2 버전으로 한 것을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러 샘플링 E입니다. 비밀 추출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에러라고 하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구현 자체도 어려우며 이제 비용 자체도 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Cumulate Distribution Table에서 CDT 기법을 사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법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좀 무채널에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자몽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중심 이항 분포 Centered Binomial Distribution을 사용합니다. 이 확률은 이제 그 KEM을 위해서 지정한 확률이고요. 1, 0, -1이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현을 위해서는 랜덤 바이트를 하나 뽑고 인접하는 두 원소들끼리의 뺄셈을 진행하여서 4개의 하나의 바이트당 4개의 컴포넌트를 4개의 그 오류 당식 E의 컴포넌트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이 확률을 만족하고요. 그래서 그 표입니다. 첫 번째 비트가 0, 두 번째 비트가 0이면 뺐을 때 0, 그리고 0, 1이면 뺐을 때 -1 이렇게 해보면 0이 나올 확률은 50%, 그리고 -1 또는 1이 나올 확률은 25%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식은 이런데요. 인접하는 두 방식을 뽑아서 뺄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최하위 비트 가져오고 최하위 비트 가져와서 뺄셈, 그리고 쉬프팅 한 다음에 최하위 비트 가져와 뺄셈, 또 이제 오른쪽으로 쉬프팅 한 다음에 가져와서 뺄셈,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제한하는 기법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인접하는 두 비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두 랜덤 바이트를 미리 뽑아놓고 그 랜덤 바이트를 수직으로 뺄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하위 비트를 가져오고 두 번째 바이트에 또 최하위 비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수직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avx2 명령을 이용을 해서 뺄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접하는 두 바이트의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처리 비용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네, 그리고 리덕션입니다. 리덕션은 이제 값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값이 너무 거대해지거나 혹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값이 항상 특정한 범위로 오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고요. 링 버전 같은 경우에도 다항식이 곱셈을 하게 되면 덧셈이나 뺄셈은 사실 개수 덧셈, 개수 뺄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항식의 차수를 늘리지 않는데요. 곱셈을 하게 되면 다항식의 차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의 늘어난 차수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처리를 위한 다항식으로 x의 n승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x의 n승이 q-1과 동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의 n승을 -1로 표현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x의 7승까지가 필요한 범위다라고 하면은 x의 8승의 경우에는 x의 0승으로 처리하여서 이제 이렇게 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리덕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으로 여기 이제 앞쪽을 계산을 하여서 나오는 부분과 A1과 S7이 곱해지면 이제 X의 1승과 X의 1승과 X의 7승이 곱해지니까 X의 8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빼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X의 2승과 X의 6승을 또 빼주고 이런 순서로 리덕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ABX2로 하기 위해서는 되게 방법 간단한데요. 이렇게 0에서 n승까지는 곱셈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지만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n승에서 2n승을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리덕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범위 차원을 넘어가는 수인데 이를 x의 n승 플러스 x의 n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배열하여서 뺄셈을 진행하게 되면 리덕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셈입니다. 곱셈은 공개키 암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곱셈을 위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모든 원소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0이 아닌 원소들만을 저장했었는데요. 희소상식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이에 대해서 부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최상위 비트를 가져오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곱셈을 이용하여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결정하여서 곱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호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최상위 비트를 가져오는데요. 그 최상위 인덱스에서 인디케이터를 뺐을 때 예를 들어서 C0가 0이라고 하면 인디케이터를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음수의 경우 최상위 비트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을 빼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곱해지는 원소를 곱해서 중간값으로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뒷부분의 경우에는 인디케이터를 빼더라도 양수가 나오게 되므로 최상위 비트가 0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곱셈을 진행하게 되고 이 방법에서 곱셈이 2번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리자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는 unsigned 캐릭터인데요. 이 unsigned 캐릭터는 8비트가 되고 8비트를 위한 ABX2 명령어가 한정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곱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곱셈이 적용되었을 경우 활용이 어렵고 따라서 이를 덧셈으로 풀어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전까지는 음수로 간주하여 빼게 되고 인디케이터 이후는 양수로 간주하여 더하게 되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 쓰게 하여서 그 병렬 처리 연산이 적용될 수 있는 쉬운 구조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기법을 적용한 성능평가 결과입니다. 네, 실험은 인텔 프로세서에서 적용을 하였고 리자몽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코드와 비교를 한 사항이고요. 그 두 개의 컴파일 옵션은 O3와 그리고 AVX 명령어 사용을 위한 AVX2만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네, 결론과 이제 향후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샘플링 이런 5가지 기법들, 크게 5가지 기법을 적용하여서 이러한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보시면 스트롱 버전의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유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리콘실리에이션이라고 암호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코드 커렉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스트롱 버전에는 2번 적용되었고 컴포트 버전에는 1번 적용되게 되는데 이 2번 적용되었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곱셈 이렇게 좀 나눠서 더 생각을 해보면 암호화 과정에서 곱셈 기법이 적용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 스트롱 버전에서도 곱셈 기법에 의해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트롱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곱셈 기법이 긴 길이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적용이 되고 또 곱셈 기법이 여러 번 적용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연구로서 아까 말씀 못 드린 리컨실리에이션, 코드 커렉팅 기법을 같이 최적화를 연구해서 적용하면은
이제 고루고루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